그래. 우리 그 지난주 1차 수업에 이어서 2차 수업 진행되는데 아마도 이제 지난주까지 다른 학교 시험을 대부분 다른 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새로 이제 아주대 인하대 쪽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제 그 이번 주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2018학년도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아주 인하대 문제를 가지고서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 출제 유형, 형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수업에서 1주차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아마 들으셨을 거고, 문제를 좀 바꿔서 2018년도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두 학교의 문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항 수, 그 다음에 시험 답안 작성 시 혹은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쭉 점검하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난이도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 해마다 아까 전에 아람 학생도 좀 쉬웠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제 대학에서 출제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게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 좀 이제 들락날락하는 경향들이 있어. 쉽다고 하면은 나만 쉬웠을 수도 있어. 그러면 땡이지, 그치? 그리고 또 아쉬운 거 남겨놨는데 다들 같이 안 썼다. 한양대 1-2번? 다들 같이 그렇게 안 썼다. 수학적 기납법만 다들 못 썼다. 그러면은 그것도 별로 문제는 안 되지.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은 하자는 얘기에서 하는 거야. 응?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왜 그렇게 꼭 불안한 요소를 하나씩 그렇게 남겨놓으시나. 동료 씨도 그러고. 아마 이번 주 아주대 인하대 시험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마지막 논술 시험이 될 텐데 다들 준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살피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4일간에 걸쳐서는 주요 영역별로, 알겠지? 그리고 또 저하고 논수업에 처음 결합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기존에 쭉 같이 해오셔도 오랜 기간 같이 오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이 쭉 봐왔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문제들, 혹은 좀 약간의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꼭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 영역별 기본 요소를 앞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연습과 이제 첨삭으로 그 대학 유형 문제에 맞춰가지고,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2시간 정도 첨삭하고, 답안 작성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첨삭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아주대 인하대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는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프린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료집, 오늘 1차 자료집인데, 자, 아주대 답안 작성 시간은 이제 120분. 아주대 인하대 둘 다 120분이야. 2시간 동안 작성하게 되고요. 아주대는 이제 대문항수를, 일단 문항수 중요하니까 둘 다 수리문항만 보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대문항 2개,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대문항 3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문항 4개씩 출제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예 3개로 딱 정해졌어. 작년 올해 해가지고 대문항 3개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눠봐도 아주대는 시간당 한 문항씩, 그치? 대문항 한 문항씩, 그리고 대문항 한 문항에 소문항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 6개 정도까지 5, 6개 정도까지 이렇게 제시가 될 거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자, 거기 일단 아주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시험 시간 120분이고 중간 단계 없으면은 논리적 과정과 답이 많으면 만점 부여한다 했는데 단계별 점수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논술 점수의 일반적인 채점 기준에 관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놨어.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 120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인하대는 답안 작성 연습용지가 따로 문제지 안에 연습용지가 끼워져 있어요. 아예. 그래서 연습장이 따로 연습용지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지 여백이나 문제지 내에 연습장이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아예. 그리고 검정색 필기구, 연필 샤프는 사용 가능하고 사인펜 불가요. 그리고 얘네 인하대는 좀 특이한 게
그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거든. 만일 볼펜 혹시 쓰신다고 한다면은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한데 수정액은 불가해.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수정 테이프는 하나 정도 준비해 가세요. 이거는 개인 준비, 알겠지? 수정 테이프는. 만약 볼펜 쓰신다면. 뭐 볼펜 쓰는 사람 있겠냐만 보통 연필로 쓰고 지우고. 그리고 샤프 두 학교 마찬가지다. 이제 샤프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지우고 뭐 문제되는 답안 채점 시에 답안 평가가 불분명할 정도의 표식이 되어서 답안에서 감점 사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 보면은 수리논술 세문항에 논제수가 8개에서 10개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문항 하나당 소논제가 3개에서 2개 정도. 뭐 많을 때는 이제 대문항 하나에 4개. 4개의 문항이 뭐 많지는 않아. 보통 이제 3개 정도의 문항과 2개 정도 문항. 그래서 보통 한 8논제에서 9논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개, 4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자, 형적 요소를 잠깐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제 2018년도 아주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하대 문제 출제의 내용적인 면에서 인하대 문제하고 아주대 문제는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어. 문제 출제에 있어서. 여기 대부분은 이제 아주대 시험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치르시고, 그 인하대를 이제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주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기출문제라든지, 최근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성향을 봤었을 때, 대문항,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우리가 그동안 수리 문제를 풀어오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개념들을 새로 소개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더라도 문제 7페이지에 문제 1번 2018학년도 아주대 오전 수시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재심은 나에 보여지는, 특히 재심은 나에서의 뭐 그래프들, 그치? 뭐 특정한 n값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식의 그래프들이 나타나는 그 형식을 이제 보여주고서 있고,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과 그런 수학적 접근법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새로운 수리적 요소를 항상 조금씩은 이렇게 끼어 들어가요. 기존의 뭐 적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이제 쓰시는 경우에도 기존의 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적인 그런 적분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적분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 접근법들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 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9페이지 문제 2번, 대문항 2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겉에만 쫙 한번 훑고 지나가자는 얘기야. 9페이지의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경우의 수에 관한 건데,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나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서 있거든? 중후반부에. 보통 이제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수학적 소재를 가지고 혹은 수리적 분석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교과상에서 해왔던 거지만, 그걸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수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걸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가르치면 일단 배워야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제시문상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거의 뭐 한 문제 80%, 70% 이상의 풀이 방향이 제시문 이해에서 출발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문제 풀이는 오히려 쉬운 편이야. 문제의 조건은. 제시문만 제대로 이해하면. 또 제시문에, 아주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예시들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예제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가 소문항 1번으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시문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지. 그치? 뭐 아까 전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대문항 한 문항 푸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쓰여야 그랬는데 그 1시간 정도 시간 내에 뭐 대문항, 소문항 3개 정도로 갖다가 3개, 그 소문항 이제 3개에서 4개, 뭐 많게는 한 5개까지도 뭐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 시간당 소문항 하나당 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푼다고 생각하셔도 5분에서 한 7분 정도 내에 소문항 푸신다고 생각해도 좋아.
알겠죠? 대신에 거기에 한 3분의 1 이상은, 3분의 1 정도는 문제에 따른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아마도 그래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 아주대가 뭐 좀 사설의 얘기지만, 아주대가 이제 그 2000년대 중후반부에 논술, 2008년, 2010년 그 사이에 시험 볼 때는, 논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대강당에다 모아놓고 그 동영상을 틀어줘요. 이 문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대강당에다가 쫙 다 모아놓고 몇백 모아놓고 문제지를 동영상을 틀어줘. 교수가 강의하는 동영상이야. 교수 강의를 듣고 그 강의의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출제하던 게 아직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남아있어. 알겠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주대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의 마지막 공부, 고3 시험의 마지막 공부. 나머지는 입시에 대한 연구밖에 없죠. 정시 지원할 때 혹시라도. 자, 그리고 보면은 10페이지에 거기 아주대 소문항들을 한번 쭉 봐봐. 소문항이 또 문제 2-1, 2-2, 2-3으로 되어 있는데 2-3이 또 소문항이 2-3의 소문항이 또 3개가 2-3의 소문항이 또 3개가 주어져 있지? 그치? 2-3의 소문항이 또 3개가 주어져서 실제로는 전체가 5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소문항, 2-3의 소문항은 각자 연계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고, 간단히 보더라도 뭐 통계형 문제하고 통계적 개념하고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주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요소를 갖다가 문제 출제 주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미적분 관련 문제들,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미적분 관련 문제들,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기하 문제. 알겠지? 요 3가지 종류로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좁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인하대 문제도 잠깐 훑어보고 갑시다. 11페이지에. 자, 인하대는 대문항 총 3개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어. 여기 뭐 인하대 뭐 준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보고 넘어가면 제시문 1에서 제시문 1 문제 1로 되어 있지. 각 문제 1, 2, 3에 각각의 제시문들이 있는데, 인하대는 예전에 이제 제시문이 상당히 길다가 요새는 제시문이 아주대하고 제시문 길이가 아예 비교가 되지, 그치? 제시문이 상당히 적고 짧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직접적 제시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개념들, 문제에 필요한 그런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교과적 개념들이 나열로 되어 있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소문항을 풀게 되어 있어. 소문항 써보시면은 11페이지에 문제 1에 대해서 대문항 2개에 소문항이 3개, 그치? 1-1번은 그대로 대문항이자 소문항이고, 1-2번은 소문항 2개로 이렇게 다시 구성이 되어 있지. 자, 제시문 보더라도 뭐 미적 관련 문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문제 2번. 자, 수열에 관한 문제지, 그치? 그래서 수열의 무한급수, 그 다음에 적분으로 입체도형의 부피에서 적까지 연결되어지는 수열에 대한 급수의 계산과 수렴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적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수학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열, 극한, 함수, 미적에 관련된 문제들이 3문항 중에 2문항은 무조건 차지하고, 나머지 한 문항이 이제 확률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하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번에 대문항이 지금 그 뭐 수열과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에 관한 것, 무한급수 수렴 발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적분 계산으로 나와 있지만은 적분 계산 문제를 갖다가 13페이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하 형태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풀도록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를 쓰고서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페이지에 3번 이제 공간 도형에 관한 문제지. 그리고 벡터 연산에 관한 것. 인하대 문제는요, 기백적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도형의 분석에 관한 것. 그리고 도형에 관한 조건, 도형 자체는 매우 간단한 도형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냥 구와 구 위의 점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들이거든. 근데 문제는 소재는 간단한데 그 소재에서 이 학교가 문제 출제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돼. 인하대가 기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도형 문제가 나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기하 영역 준비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에 비해서는 이제 기하 쪽 영역의 출제 비중이라든지 출제 난이도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낮은 편이야. 인하대가 기하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로워 출제되면. 자, 대략 이제 형식적 유형을 살펴봤는데 혹시 이 학교 두 학교의 형식적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는 건 없어요? 자, 없으시면은 바로 7페이지에 문제 풀이에 관해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저하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기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아주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신 적은 별로 없을 테고, 특히 아주대 문제 1번 봐봐. 문제 8페이지에 문제 1번 보시게 소문항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예 제시문은 하나지만은 마치 대문항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대문항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뭐 소문항들이 왜 이래? 하고 좀 당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야. 소문항 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각자 1-1번과 1-2번이 보게 되면 1-1번은 제시문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요. 1-2번은 제시문 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이렇게 제시문 가 하나가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같은 이런 함수적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치 대문항이 세 개의 문항처럼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1-1번의 소문항 같은 경우는 총 3개, 1-2번의 소문항도 총 3개. 물론 항상 이런 거는 아니야.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시문 하나에 좀 더 난이도 있는 소문항들 한 3-4개, 4개 정도를 이렇게 깔아놓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출제된 경우에는 마치 제시문 하나에 대문항이 2개가 딸려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항수라든지 그 다음에 대문항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출제되기는 해.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딱 받으면은 뭐부터 보냐면 제시문 보고 뭐지? 이거부터 살펴보지 마시고요. 뭘 보시냐면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보셔가지고 자 8페이지에 문제 딱 보니까 문제 1-1 뭐 내용 보라는 게 아니야. 문제 1-1하고 문제 1-2를 딱 보면 문제 1-1은 제시문 나. 그치? 문제 1-2는 제시문 가 하고 딱 지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알겠지? 그리고 제시문 보면서도 문제하고 어떤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지 이걸 먼저 보시면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다음에 해주는 거야. 대신에 제시문 분석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알았지? 예를 들어서 뭐 순서대로 보자고 한다면 문제 1-2번을 제시문 가에 나와서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문제 1-2에 제시문 가를 한번 갈는데 문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고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양인 함수를 생각하자. 자, f'(x가) 양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다. 그치? 또 하나는 f'x가 증가함수이다.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즉 기울기가 증가하는 함수이다. 자, 이때 1번 의미 아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hx 이퀄 의미 아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즉 0을 포함한 양의 영역의 실수란 얘기지. 0을 포함한 양의 영역의 실수에 대해서 hx가 hx 이퀄 인테그럴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2의 f0 x 뭐 x로 끊어졌어 이거. 그치? 인테그럴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ft dt의 마이너스 2 f0 x이다. 자, 이때 뭐 fx가 무엇인지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함수의 형태만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조건에서. 그리고 x가 양일 때, 0보다 큰 x가 양수일 때 이것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도함수를 구하여라. 뭐 적분에 대한 도함수지. 근데 적분에 대한 도함수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x와 마이너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인테그럴을 갖다가 우리 미분해가지고 인테그럴을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런 차이점들을 봐야 돼. 교과상이나 혹은 다른 문제 풀다가 익숙하게 봐오던 형식이라 하더라도 논술 문제에서는 그거보다 더 일반화시키는 형식들을 갖다가 주고 여러분들에게 해결력을 갖다가 보려고 한단 말이야. 확장력이라든지. 알겠지?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보통 여러분들이 인테그럴을 직접 벗겨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인테그랄의 영역에서 한 영역은 상수화되어 있고 한 영역은 x 변수로 되어 있을 때야. 알겠지? 응? 이것도 최근에 요 인테그럴 그 미적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기본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요 인테그럴 미분에서 벗겨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소재로 쓰이는데 그대로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된 형식으로 좀 많이 나와 인테그럴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a에서 x까지 ft dt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인테그럴 미분해버리면 그냥 인테그럴만 벗겨내면 되지. 그치? 적분상수도 필요 없이.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테그럴 여기에서 이제 변형되어서 확장된 게 뭐냐면 인테그럴 a의 fx의 ft dt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야. 이것도 이제 최근에 자주 가끔 등장해. 계산 문제 보다 보면. 얘는 벗겨낼 때 어떻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인테그럴만 벗기면 안 되지. 인테그럴 벗기면서 요 fx에 대한 미분까지도 같이 곱해줘야 돼. 알겠지? 일종의 합성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얘의 원시함수를 보게 되면 원시함수 ft가 돼야 될 텐데, 그치? ft에 여기 f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이제 상수화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fa와 같은 이런 형식이 될 텐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 날아가지만 이거 미분할 때 뭐가 되게 돼요? 마치 합성함수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문제 가끔 나오니까 계산할 때 그래서 fx에 대해서도 껍질만 벗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미분해서 우리가 그치? 같이 곱함수로 곱해야죠. 이 앞에. 그치? 미분하게 되면 튀어나오겠지.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두 개 양쪽의 영역이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양쪽의 영역이 다 x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야. 알겠지? x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여기서 x가 하나 값이 양이라고 한다면 x 또 다른 하나의 값을 음으로 이렇게 짝이 되게 되어 있지. 이거는 문제 조건이. 그냥 막 일반화시켜서 주는 것까지는 좀 무리라서 마이너스 x와 x로 돼 있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 양과 음의 영역으로 나눠지겠지. 적분 영역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0에서부터 x까지와 마이너스 x에서 0까지라든지 적분을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미분하도록 유도하고서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 해결 방법은 간단해. 알겠죠? 물론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을 때는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인테그럴 벗겨낼 때 둘 다 G'X나 F'X를 합성해서 해주긴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형식까지는 아니지. 단순한 X함수와 마이너스 X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요령이긴 하지만은, 왜 이걸 지금 먼저 설명하면 요 형식의 문제들이 최근의 문제에서 그래도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대에서 다시 이런 풀이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교 문제라든지 혹은 이거는 문제 풀이 과정 중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적분에 대한 어떤 풀이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형식적 부분은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책은 잘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물론 이거에 대한 풀이에 대한 정보들도 어디 있어? 재심 가에 있겠지. 재심 가를 잘 읽고 한번 접근력을 찾아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일단은 제시문과 문제의 조건들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 그 지식들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양일 때 h'x가 양임을 보이시오. 뭐 1번에서 구한 h'x를 구한 다음에 그 양을 증명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h'x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건 좀 보류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문제 구성만 봅시다. 3번 1, 2와 앞에 논제 1, 2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자,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계해서 모든 x가 양인 x에 대하여서 2분의 1의 x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x분의 x부터 x까지 ft dt. 자,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에 관한 거는 이미 이제 1번을 다루는 동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했고요. 이 분석을 좀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제시문의 도움도 받고, 2x분의 1이 f0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제 증명하는 문제야. 알겠지? 적분식에 대한 이제 증명 문제. 자, 아직도 이제 fx에 대해서는 f"x가 양이다라는 조건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이런 성질의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논하는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교과의 어떤 한 챕터라고 봐도 좋아. 이 정도면은. 알겠지? f"x가 양인 함수가 세부적인 조건들이 조금 들어가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반화시켜서 분석해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이제 조건의
수리적 분석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강의식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시문에 많이 싣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공부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다루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원론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고 넓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잘 이해해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에 접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기억 나왔으니까 제시문 가로 가셔가지고, 자, 열린 구간 AB에서 정의되고 이계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를 생각하자. 각각의 x에서 함수 그래프의 볼록 또는 오목은 이계 도함수 f 더블 프라임 x의 보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아래 두 그래프를 보면 f 더블 프라임 x와 20분의 1의 인테그럴 x-c에서 x 플러스 c까지 ft dt의 마이너스 fx의 부호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자, 문제 보고 요거 가번 보니까 어때? 문제 보고 요거 가번 보니까. 문제 1번의 형식과 그 다음에 문제 1-2번에서 대문항 1-2번에서 1-의 마지막 문항과 첫 번째 문항이 이 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치? 특히 마지막 문항에서 2x분의 1의 인테그럴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그게 f0보다 크다. 이거 도대체 뜬금없이 나온 식인데 보니까는 여기는 20분의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치? 20분의 1. 요것과 뭔가 관련 있는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중요한 거는 f 더블 프라임 x와 이것의 부호가 같다. 자, 여기에 만일 얘가 부호가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1-3번 2다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 뭐냐? 1-2의 3번. 1-2의 3번은 어떤 형식에서 나왔겠어, 이거? 1-2의 3번은. 1-2의 3번은. 응? 1-2의 3번. 잘 변화시켜보면 C 대신에, X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여기 제시문에 가에 나와 있는 식을 1-3번의 1-2의 세 번째 문제에다가 형식을 맞춘다고 한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오히려? X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0이 들어가고 C 대신에 X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바꿔치면 어때?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라고 그랬으니까는 F 더블 프라임 X와 요 식의 부호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대신에 F 더블 프라임 X에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0. 그치? F 더블 프라임 0이 양이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바로 부호에 대한 그치? 전체 식이 0보다 커지게 되니까는 F0를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바로 식이 증명되도록 돼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약간의 앞으로 더 점검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더 점검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진 요소가 반드시 제시문에 있죠, 지금. 아주대 문제 이거 찾아내야 돼, 제시문에서. 문제 관련된 요소들을.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 1-2번 같은 형식에 대해서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문제를 증명하고 하는 문제를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반드시 제시문상의 정보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어딘가에서 찾아내면 돼. 그런 이제 분석력, 이해력을 위주로 아주대 문제들은 구성이 돼 있어. 핵심이. 물론 이제 기초의 교과 요소들 있어야 되지만, 자, 제시문 다를 한번 보세요. 제시문 다의 평값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이거 문제 1-2번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야, 지금. 1-2번 보니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만 연결돼 있단 말이야. 뽑아서 보는 거야. 지금처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b-a분의 fb-fa 이퀄 f'c.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평값 정리에 대해서 하도 많이 봤을 테니까 또 오늘 요번 주 또 수업하는 과정에 평값 정리 활용 또 볼 거야. 자, 그래서 평값 정리를 활용하여서 이걸 증명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평값 정리를 활용할 때 어디에다가 평값 정리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식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 제시문 문제 1-2의 3번 문제 가지고 평값 정리를 갖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하튼 이 식을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로부터 문제 형식을 갖다가 뭐 같은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 평값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일단 바꿔봐라라는 뜻이야. 아니면은 중간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판단이 필요할 때 평값 정리로
를 갖다가 평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중간에라도 우리들이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야. 위도적으로 평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거기에 고민을 좀 해야겠지. 시간을 두고. 자,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모든 n에 대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가 1임을 보이시오. 뭐 뜬금없이 뭐 fx dx가 1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시문 나에 있는 어떤 식과 관련되어 있겠지. 어떤 내용과. 그래서 이때는 뭐 제시문 나로 바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제시문 나로 갑시다. 각각의 n equal 0, 1, 2에 대하여 닫힌 건 0과 1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 fx가 여기 주어져 있네요. fx equal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x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x를 생각하자. 여기에다 n 끼워 넣은 건 뭐 때문에 그래 이거? 다른 거 생각 없지. 이 n은 그냥 상수로 보는 거야. 알았죠? 만일 이걸 미분을 취하거나 적분을 취하게 될 때는 n은 이제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고 그 미분적인 기본적 형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x의 다항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x의 n차와 x의 n 플러스 1차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fx 다항식을 주고서 있는 거야. 간혹 가다가 이게 눈속임, 이 문제에서는 직접 관련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n 플러스 1이나 n 플러스 2 같은 이런 개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예 그냥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는. 형적으로만 달려있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 그래서 변수와 상수화되어 있는 개수들을 갖다가 지표들이지 상수화되어 있는 지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해 줘야 되겠죠. 모든 n에 대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은 같다. 이건 뭐 여기서 준 거야. 이런 형식의 fx는 즉 x의 n제곱에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그 앞에 개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곱의 형식으로 되어 있게 되면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은 n값에 상관없이 모두 어떻다? 모두 동일한 값이 된다. 이 함수의 아주 특별한 요소란 뜻이야. 특별한 성질을 준 거야. 그리고 그 값이 지금 문제 1에서 1이 되어진다는 걸 보이라는 거고. 알겠지? 그럼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1번은. 그냥 적분이지. 이거는 다항함수의 적분이야. 알겠죠? 다항함수 적분해가지고 그대로 1이 되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거 없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1번 문제는 뭐 하는 거다? 그냥 제시문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정의들에 대해서 그대로 확인하는 거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건 제시문 1번 문제는 제시문 나에 있는 함수 fx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그거 그냥 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함수의 성질을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 제시문의 그 모든 n값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1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죠? n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고. 자, 그런데 이때 이 함수의 성질에 있어서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치우쳐간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준 거야. 이게 왜 치우쳐가는지 혹시 문제에서 묻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그냥 준 거야. 이 정보를 들어서. 예를 들어 n이 0, 1, 4, 6일 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각각 아래와 같다. 그래서 1일 때는 당연히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요게 이제 1과 1 마이너스 x 제곱 해가지고 2차의 함수가 되어지는데 2차의 함수가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렸지?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x의 1차 함수. 그치? 개수 마이너스인 1차 함수가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2차 함수가 되어지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치? n이 4일 때는 5차 함수가 되어지지. n값보다 하나 큰 마이너스 함수가 마이너스 차수 함수가 되어지지. 개수가 마이너스인. 그래서 여기 4하고 6을 뽑아내서 예시로 준 이유가 뭐야? 4하고 6을 예시로 준 이유는 4하고 6을 주게 되면은 x의 최고차항이 홀수 차수가 되어지게 되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며 항상 0일 때 0이 되어지게 x의 n에서 0 대입하면 0,0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잖아. 간단하게나마 그 함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과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 n이 커져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요거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은, 알겠죠?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이 그래프들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는 것도. 이 그래프들은 다 뭘 지나도록 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fx는 fx equal 0에서 해로서 x equal 0와 x equal 1을 반드시 가지도록 돼 있지. 그치?
뭐 두 개의 해밖에 없네요. 그쵸? 해 자체가. 그래서 1과 0을 해로 가지고 그래서 양쪽 끝에 가둬지면 그 사이에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지는데 x의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x 이퀄 1인 1,0 쪽으로 조금 더 x 이퀄 1인 직선 쪽으로 점점 더 그래프가 몰려서 붙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아래쪽에 n 이퀄 0인 경우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시들은 상당히 중요해. 아주 대문제 풀 때 이런 예시들은. 이 예시들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거나 확장해서 여기서는 지금 n 이퀄 0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그치? n 이퀄 0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같은 작업을 n 이퀄 2나 3, n 이퀄 1, n 이퀄 4, 6 혹은 다른 n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확장을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야. 대신에 이 방법을 그대로 인용해야겠지. n 이퀄 0인 경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x가 0이니까 자, 그러면 n 이퀄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n 이퀄 1인 경우에는 f 더블 프라임 x가 이건 무조건 뭐 나오겠어?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 보니까는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2차 함수이고 그치?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증가함수 이때에도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 나와야 돼. 그치? 위로 볼록하니까 지금 음이지. 그치? f 더블 프라임 x가 음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 그 결과는 알고서 있고 그것들을 뭐 수식으로 뭐 증명하거나 하는 문제 뭐 fx에 대해서 직접 해봐야겠지. 나중에 필요하면. 여하튼지 n 이퀄 0일 때는 좀 특별하지만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니까는 직선의 형태가 되어서 자, 직선의 형태로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 더블 프라임 x dx를 하게 되면은 0이다. 즉 f 더블 프라임 x를 적분하니까 0에서 1까지 뭐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돼? f 프라임 x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f 더블 프라임 x에 그 적분을 했으니까. 자, 요게 0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n이 증가할수록 f w 프라임 x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적분값이 점점 이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 내용과 연관하게 되면. 그치? 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문제 1-1에 대한 방향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1번은 그대로 주어진 함수 fx 적분하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1-1의 2번 같은 경우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w 프라임 x에 대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an이라고 하자. n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수열값 an이라고 할 때 이때 대응되어지는 an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머지 식들을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0에서 1까지 f 더블 프라임 x dx 하게 되면 뭐가 되어 나온다는 거야? n에 관한 관계식이 되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응? 자, 이때 an을 구하고 제시문 라를 이용하여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제시문 라에서 이제 자연대수 2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활용하라는 얘기지. 자연대수 2에 대한 정의들이 나올 때는 일단은 항상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뭐 그냥 문제에서 그 자연대수 2의 기본적인 형식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형식, 문제 우리가 풀어가다 보면 나오는 어떤 이거는 자연대수 2하고 관계되어 있을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식들을 반드시 제시문에 있는 자연대수식의 형식에 맞춰주셔야 돼요. 전에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실제로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 첨삭 받으신 분들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연대수 2 활용해서 오류가 나거나 틀린 부분들이 형식적인 요소를 조금 완전하게 맞춰주질 않고 대충 이런 거면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써가지고 뭐 n분의 1, 뭐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자연대수 2로 쓰여진다든지 지수하고 그 내부의 극한식의 내부가 지수 n하고 1 플러스 n분의 1의 형식에 맞춰져 있지 않다든지. 그치? 그리고 거꾸로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의 n제곱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2의 역수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겠지?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유심히 해서 확실하게 그 형식을 자연대수 2의 형식에 맞춰놓고 이건 변환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기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3번에서는 0과 1 사이의 실수 R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0과 1 사이의 어떤 값, 즉 1보다 작은 어떤 R 값에 대해서 R에서 1까지 fx, dx의 값이 1의 수렴함을 보이시오. 1의 수렴함을 보이시오.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R 값에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당연해. 그래 안 그래? 문제 1번에서 이 함수는 무조건 0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1이었지. 그치? 근데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랬지, 그래프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쳐가면 치우쳐갈수록 1보다 작은 R 값에 상관없이 그 적분값은 무엇이 되어 가겠어? 전체 적분값이 1값과 같아지겠지? 수렴하겠지? 직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의 내용에서 어떻게 수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거는 직관적 답안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맞추는, 잡아내는 거고, 단 1보다 큰 상수 B에 대해서 Bn분의 N 이퀄 N의 극한이 0이다라는 정보까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런 직관적인 요소로만 여러분들 설명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1-3번의 결과는 이건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만 분석하면 안 돼. 지금 문제 제시문에서 n이 무한대로 n 값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가 점점 1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영역에서 적분값도 어디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1 근처에서의 적분값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R에서부터 0과 1보다 작은 어떤 R에 대해서 1까지 fx, dx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n이 많이 커지게 되면 R을 어디로 잡든지 1보다 작은 R에 어디로 잡든지 간에 그래프는 거의 1에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적분 면적은 어디에 돼 있어? 1 근처에서 형성되게 돼 있지. 그러니까 R보다 큰 영역에서 실제 1값으로 수렴하게 돼. 실제 1값의 적분값이 나올 가능성이 극한값으로서 1값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한 거야. 이 문제의 조건, 제시문의 조건들을 볼 때는. 근데 요거를 직관적으로 알아서 그 부분만 설명해도 사실은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 점수는 받아. 그러나 문제의 정확한 점수를 위해서는 출제 위도 또 거기 조건으로 준 것으로 볼 때, 극한에 대한 조건으로 준 걸 볼 때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뭘로 보여라? 수학적인 관계의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증명해라라는 의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급할 때는 이런 직관적 요소를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 1-1번부터 직접적인 풀이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바로 두 번째 대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1-1번에서는 바로 적분하면 되는 거지. 적분해서 바로 보여주면 돼. 1-1의 소문항 1번은. 그 다음에 1-2번은 일단은 뭐 해봐야 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 더블 프라임 x dx를 갖다가 이거는 그냥 적분하는 거지. 이것도 역시. 문제 f 제시문에 fx가 주어졌으니까 뭐 다른 건 생각 없잖아.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x 구하고 f 더블 프라임 x에 대해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적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N이잖아. 그치? AN이니까는 여기서 우변에 AN만 남기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를 갖다 그냥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쵸? AN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뭐 다른 거 없지. 그래서 1 플러스 n, 1 플러스 n 플러스 그치? 2 플러스 n 2 플러스 n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의 dx 이퀄 an. 요거 계산하라는 거거든. 이것도 첫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x 일단 정리해 놓고 미차에 이게 도함수를 해서 정리해 놓고 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지금 절대값이지.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이거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 중에서 내용들 중에서 실제 이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와 관련된 거는 몇 번밖에 없냐면 1-3번밖에 없는 거야. 1에 1에 3번밖에. 알겠지? 1-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적분 풀이 능력에 대한 그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인테그럴 절대값을 벗겨낼 때 우리가 인테그럴 절대값에 적분할 때는 반드시 뭐 나눠줘야 돼? 영역 나눠줘야 되지. 그치? 양인영이니까 음인영역을 찾는 데 집중해야 돼. f 더블 프라임 x 함수 얻어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함수가 어떤 영역에서 음이 되어지고 어떤 영역에서 양이 되어지는지 그거 판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적분 가르면 되지. 그치? 절대값 없어지면서 적분 가르고 그리고 갈라진 그 적분에 대해서 직접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방법적인 거는 매우 간단하지. 교과를 벗어나지 않지.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해준 AN식에다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극한값을 구하는 형식에서 뭘 끄집어내야 돼? 일부러라도 문제에서 가르쳐줬잖아. 제시문 라를 이용하라고.
그 극한값의 형식에서 일부라도 자연대수 이의 형식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서 끄집어내야 돼. 그걸 거꾸로 그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식, 자연대수에 해당하는 식을 갖다가 끄집어서 만들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극한이 씌워질 가능성이 많아. 알겠지? 일부러라도 그 자연대수 식의 형태를 갖다가 끄집어내도록 식변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부분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3번의 경우에는 인테그럴 r부터 1까지 fx, dx. 사실 이것도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 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적분 풀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때 1 플러스 이것도 적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 적분과? 문제 1번에서 이미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했잖아. 이거 하고 나서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다 봤으면 이거 3번에서 또 r부터 1까지 하게 되네? 그 적분 결과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원시 함수는 또 필요하겠지? 그치? 계속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 원시 함수 같은 건 그걸 기록해두고 3번에서 써야겠다. 그런 것도 남겨놓으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지 3번 문제도 일단은 적분 푸는 거야. 적분 풀어서 R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N과 R에 대한 관계식이. 그치? 그리고 이때 R을 갖다가 R이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게 도대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R이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좀 느낌이 올 텐데 R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n이 극한으로 갈 때 R과 상관없이 알겠지? R과 상관없이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 그랬지. 그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열이 하나가 있죠. 어떤 수열이야? 그치, 등비수열.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얼마일 때? 공비의 크기가 0과 1 사이일 때. 그치?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 부분 0으로 수렴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R의 n제곱이 이 문제는 지금 보면은 R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쵸? 극한에서 R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R에 대한 표현의 항이 예상만 해보는 거야. 인테그럴 풀었을 때 인테그럴 R에서 1까지 fx, dx를 풀었을 때 R에 대한 항이 결국은 극한에서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러면 R에 대한 항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어? 식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등비수열 일반한 형태로. R의 n제곱 형태로. 혹은 R의 n-1제곱 형태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그 항이 극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은 식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야. 다만 이때 R이 직접적으로 그 R의 n제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고 거기에 힌트로 마지막에 힌트로 주어져 있는 B의 n제곱에 그치? B의 n제곱분의 n이라는 형식으로 식을 변형하여서 극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거야. 문제에. 알겠죠? 그런 연계성들을 이제 활용해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1-2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인테그럴 해주면 되는데 여하튼 어디에서 어디까지? hx를 갖다 우리가 미분하기 위한 형태 아까 전에 요 형태지 요 형태 그치? 상수에서 x 변수까지의 형태로 일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바로 미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에서 어디까지? 0까지 0에서 x까지 적분을 갖다 둘로 나누어서 그치?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x에서 x까지에 대한 적분들은 다시 뭘로? 마이너스 x에서 x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x에서 0까지의 적분은 다시 뭘 취해서? 마이너스를 취해가지고 0에서 마이너스 x까지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0에서 마이너스 x까지로 바꿔준 후에 혹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야겠죠? 그러고서 이제 식을 정리한 후에 그대로 미분해서 h'x에 관한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 돼. 그 과정상에서의 이제 계산식만 주의하면 되고. 자, 2번은 재심을 r를 이용하도록 2번의 경우에는 f'x가 양임을 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번에서 지금 h'x를 구한 후에 h'x의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 계산은 못 해드리지만 결과적으로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의 f제로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 h'x가 자, 그래서 얘가 양이라는 결과물은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좀 편하지? 왜?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보여주면 되니까. 자, 얘가 양이라는 거. 물론 답안에다가 처음부터 이걸 써놓으면 곤란하지. 이걸 유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걸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일단은 함수 fx는 아래로 블록한 건 우리가 알고 있지. f 더블 프라임 x가 양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들 다 이용해가지고 아래로 블록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양이다. x에 상관없이. 그치? 양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만일 조금 이제 뭐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요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요 식과의 연계성에 관한 건데, 이게 x에서 마이너스 x까지의 함수값의 합이잖아. 그치? 함수값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값의 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얘가 지금 특히나 그걸 어디하고 비교했어? f0하고 비교했지? x 이퀄 0일 때. 알겠죠? 자, 요 함수가 x 이퀄 0의 근처에서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해야 되니까. 알겠죠?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f0와 비교해서 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디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의 성질을 분석해 보면 좋겠어. x 이퀄 0 근처를 분석해 봐야겠지? 그치?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x 이퀄 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함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자, 그리고 좌우에 뭘 만들어줘?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야. x와 마이너스 x. 알겠지?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fx와 f-와 fx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치? 이 둘의 합하고 요 둘의 합의 값과 그 다음에 f0 요거잖아. 그치? f0의 몇 배 값? 2배. 그치? 2배 가까이 대소관계. 요 둘의 합의 값과 요 둘의 합의 값이 뭐 여기 어디인가 있다고 하자. 요 둘의 합의 값과 요거의 2배의 값. 이 f0와 그 다음에 fx와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요거의 대소관계가 항상 요렇게 됨을 보여라. 양임을 보여라. 이 뜻이 되는 거거든. 그치? 이건 1번에서는 식은 나왔으니까. 자, 그거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거야. 눈치 좋은 사람은 요거 빨리 식 변형 가능한데. 우리 목적은, 그래, 이거 처음 강정, 이게 나와 있잖아. 목적을 알고 있어. 아, 요렇게 될 거야. 요게 되려면 뭐가 되면 돼? 요 식을 갖다가 조금 살짝 우리가 변형해서 보면. 요거 두 개 더한 걸 직접 비교하는 게 나겠어? 이거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게 편하겠어, 다루기. 응? 둘이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게 편하지? 여기 앞에 개수 2가 붙어 있는 이유야. 알겠지? 개수 2가 붙어 있어서 여기에 산술 평균에 대해서.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x값이. 그치? 여기가 산술 평균이 되겠지? 자, 얘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거 설명하면 되는 거야? f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이 성질은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구간의 끝을 연결한 함수는 항상 그 중간에 있는 함수값보다 어때? 항상 위쪽에 존재하거든. 그치? 부등식으로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저 그림으로 끝나는 거야, 이거는. 다른 거 아니야.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f 더블 프라임 x가 아래로 볼록하고 요 식을 갖다가 살짝 나눠가지고, 물론 이건 지금 쓰면 안 되겠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이런 거. 자,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자.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니까 그래프상에서 아래로 볼록하고 좌우 대칭이니까는 그거의 평균값은 항상 뭐보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므로, 그치? fx와 f-x의 산술 평균값은 항상 뭐보다 위에 있더라? f0보다는 위에 있더라. 그치?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 그러므로 전체 2를 곱하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설명할 때는.
자, 문제 3번. H가 제로일 때 뭐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제심은 다를 이제 이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심은 가와 제심은 다를 이용하여서, 그 평값 정리하고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이건 다른 거 없어. 뭐, 그 1번에서 H 프라임 X를 구한 후에, 그치? H 프라임 X를 구하고, H 프라임 X를 구하는 과정에서 HX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H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때 이 함수가 H0 이퀄 제로라는 과정이 지금 1번 문제 풀다 보면 나와. 우리가 그걸 다 안 풀어서 그렇지. H0 이퀄 제로라는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HX와 H0 사이에 평값 정리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HX와 H0 사이에 평값 정리를 통해서 뭔가 이 식이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HX 이퀄 HX 마이너스 H0이고, 평값 정리해서 H 프라임 C의 X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지? 그치? 이게 F0가 제로인 함수들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HX는 HX 마이너스 H, 이거 평값 정리 활용할 때 꽤 많이 나오는 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쓸 수 있고, 얘는 평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X 마이너스 제로가 분모의 X 마이너스 제로의 평값 정리 쓸 수 있겠지? 그래서 F 프라임 C의 X 마이너스 제로를 만족하는 C가 X와 제로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X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X, F 프라임 C라는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제심은 다에 의해서 열린 구간 안에 평값 정리해서 가능하게 되며, 그리고 이때 문제 2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 H, 여기 H지. 문제에서 H 프라임 X가 항상 양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양이니까, 그쵸? H 프라임 C가 양이니까. H 프라임 C가 양이니까는, 그치? H 프라임 C가 항상 양이고, X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 전체가 항상 양을 가질 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즉, HX 자체가 항상 양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거기 1번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항상 어때야 돼? 양이어야 돼. 그러니까 함수 hx가 양이면 그냥 성립하는 거지? 1번과 3번씩. 넘겨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요거 정리하고. 자, 1번하고 3번하고 문제 연계성 이용해서 요건 푸는 거야. 알겠죠? 제시문도 관련돼 있지만. 논술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법 활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딱 시험에 들어가서 요 정도까지 다루는데 1시간 정도 내에 풀고 답안까지 완성해야 되는 정도의 분량이자 내용이야. 소문항 수가 많으니까 조금 빠듯하긴 한데 실제로 이 문항 하나하나 썼던 그 수리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하지. 그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야. 느낌이, 자네 광운대 시험 봤다 그랬지. 그치? 광운대 시험 문제 보면은 소문항 수가 많지. 대문항 하나에 올해 지금 오늘 어제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대문항 하나에 소문제가 뭐 4-5개씩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응? 그 소문항 근데 제시문도 길고 뭐 그 소문항도 많기는 하지만은 문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다 보면은 문제 하나하나가 좀 이제 간단한 경우들이 많어. 이제 아주대 문제도 사실 그런 형식과 비슷한 지금 형식으로 돼 있어. 1-1번 작년 기출문제 특징으로 볼 때는. 알겠죠? 제시문에 잔소리도 많고 새로운 이론도 들어가 있고 해석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분에 대한 활용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소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수학적 과정들이 아니야. 짧게 끊어서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시간 전체가 관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위해서 설명을 다 하니까 이렇게 느린 거지. 실제 시간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야 돼.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풀이들이 지금 그런 방식이 조금 더 그 아주대 문제 특징의 상당한 부분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문제 2번에 관한 거야. 문제 2번에 보면 시간상 문제 2번에 대해서는 간단한 그 내용 구조만 우리가 살펴보고 갈 텐데 거기에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자, 제시문 같은 길이의 막대자. 여기서는 제시문부터 읽고 갈게요. 같은 길이의 막대자석 여러 개를 일렬로 빈틈없이 나열하자. 세 개의 자석이 그림 1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면 두 곳에서 같은 극이 만나고
그림 2에서는 한 곳에서만 같은 극이 만난다. 자, 어떤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자석이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계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 1과 2로 분리했어. 딱 봐도 뭐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네. 두 극이 같은 곳의 개수를 2로 표시한다면 그림 1은 2가 2, 그림 2는 2가 1이 되어진다. 자, 두 극이 같은 곳에 존재하는, 같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2가 1이 된다.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인 자석을 타입 1로,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 타입 0으로 표시하면, 그치? 같은 타입이 바로 연결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경계에서는. 같은 타입이 연결되면 경계에서는 서로 극이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0이 되겠지? 2의 값에 0만 추가되겠지? 영향 안 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타입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게 돼? 타입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바뀌는 경계에서 같은 극이 마주치게 되지? 그래서 이 값을 하나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그치? 이제 그것만 보면 되지? 제가 얘기했잖아. 아주대 문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시문 해석하는 게 안 되면은 문제 이해 자체가 안 돼 버리게 돼.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두 문항 중에 최소 한 문항은. 앞에서 뭐 함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그 n값에 대한 특이한 점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약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새로운 값, 즉 상태, 연결 상태에 대한 이해 값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 값 들었다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자석의 타입을 1과 0이라는 숫자로 나타냄으로 해서 이 값으로 대표되어지는 요소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뒀단 말이야. 자, 개념으로 넣었어. 그 다음에 그림 1의 나열 방식 해가지고 그림 1의 나열 방식 1, 0, 1 뭐 해가지고 1, 1, 0으로 나타냈다. 3개의 자석을 나열하는 방식은 총 8가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이 값에 대한 것들을 갖다 분류하게 되면 0, 1, 2로 분류되고 있다. 만일 문제를 이제 조금 먼저 보고 왔다면 이때 이 값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E나 W 값, 나열 방식 예수라든지 이 값들을 확률 번소하겠지? 그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서 있는 거야. 제일 왼쪽 자석이 타입 1인 경우 3개의 자석을 나열하는 각각의 방식마다 아래 그림처럼 이처럼 격자 위로 대응시키자. 자, 이걸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서 있는 거야. 이것도 또 읽어서 이해해야 돼. 즉 1, A, B. 자, A, B는 0 또는 1이다. 자, 만일 1, 0, 1이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게 돼? 1, 0, 1이면? 앞에서 뭐 잠깐 봤지만 빨리 이겨서 뭐 넘어갔지만 이때에는 자석의 타입이 계속해서 바뀌지. 그치? 자석의 타입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경계들마다 2가 하나씩 증가하겠지. 이 값이 2가 되는 거야. 1, 0, 1은. 응? 해석해서 아는 거야. 뭐 다른 거 없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의에 따라 가지고, 방법에 따라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1, A, B를 갖다가, 즉 1과 0의 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같은 값이 나올 때 오른쪽으로, 다른 값이 나올 때 위쪽으로 1만큼 진동한다면 아래와 같이 길이 2인 경로와 대응시킬 수 있다. 변화가 2번 일어나니까 여하튼지, 그치? 이동은 경계에서 이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것도 해석해야 돼. 그냥 뭐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같은 값이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간대.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 값이 얼마 증가할 때야?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할 때는.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1, 1.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야. 1, 1일 때는 얘기지. 1, 1일 때는 경계에서 자극의 변화가 생기지. 서로 다른 극이 만나게 되지. 같은 타입이면. 그치? 그러면 2의 값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2의 값의 변화를 안 줘요. 그치? 근데 위로 이동할 때는 어떤 때야? 서로 같은 값이 나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값이 나오면은 같은 값이 나오면은 오른쪽. 그치? 다른 값이 나올 때. 그치? 다른 값이 나올 때 1이 증가하게 되지? 1에서 0으로 가나 0에서 1로 갈 때. 그때는 위로 간대. 그러면 결국 같은 길끼리 마주치는 거는 위로 몇 칸 갔느냐만 계산하면 되지? 자, 예를 들어서 거기 2원으로 되어 있어. 2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2,2로 되어 있고, 세 번째 거는 2,1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거는 2,0로 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 100의 경우에는 같은 극끼리 한 번, 다른 극끼리 한 번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2,2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극끼리만 두 번 되지, 서로 다른 극끼리의, 같은 극끼리의 만남만 두 번 만들어지지? 경계에서. 그러니까 위로만 두 번 가게 된 거야.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요령들을 갖다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방식을 이해 못하면 이건 아예 문제를 못 읽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지금도 이 개념 여기 위에서 얘기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아예 문제 못 읽겠지? 딱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 관한 이항분포에 대해서 m이 충분일 때 정균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 통계 문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 2-1과 2-2에 관한 얘기만 간단하게 보고 바로 넘어갑시다. 2-3번 같은 경우는 통계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n개의 자석들을 나열할 때 n개의 자석들을 나열할 때 타입 1의 개수가 j개의 나열 방식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조합이지. 그쵸? 그래서 1과 0에 대한 선택들이 타입 1의 개수라고 했으니까는 j개라고 그랬으니까 n개에서 j개 뽑아서 타입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적인 기본적인 n 컨비네이션 j라는 거 바로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제 별거 아니지. 제시문 읽는 거에 비해서. 2-2번 n개의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n개에서 j개를 나열했을 때 그 경계의 값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이것도 다른 문제지. 그치? 제시문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고려하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1번 문제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n개의 자석을 나열할 때 이 값에 따른 나열 방식에서 W2를 구하여라. 자, 나열 방식에서 W에 대해서도 정의되고 있지. 그치? 나열 방식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값이 되어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n개에서 n개의 자석을 나열할 때 이 값에 따른 나열 방식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가 0이 될 때 1이 될 때 뭐 이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지. 그럼 가능한 2의 값은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가능한 2의 값은 2의 값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 전체 나열하는 방식의 개수만큼 나타나겠지. 전체 나열하는 방식은 각 자석의 상태마다 0이나 1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총 몇 개야? n개를 나열하는 방식은 2의 n제곱개죠. 그치? 각 자석마다 1의 상태나 2의 상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n개를 나열하게 되면 전체 자석의 배열은 2의 n제곱개의 자석들이 그 나열 방식이 존재할 테고, 그리고 이제 타입 1인 자석이 만일 몇 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일반화 시켜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번에서 준 게 j개라는 선택을 해서 뭔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으로 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1타입 1의 자석이 j개. 그러면 타입 0인 거는 n-j개가 되겠죠. 그리고 n개의 나열된 선택들 중에서 j개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수와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치.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j가 그대로 이제 사용되게 돼. 그치? 이 값에 따른 나열 방식의 개수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요거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해설이 좀 이상한데? 2-2번. 여기 2-1번을 갖다 두 번 써놨구만. 자, 2-2번에서는 우선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어? 그 경계의 값마다 0이나 1이 하나씩 선택되어지게 되지? 그러면 다 1이 된다 그래도 몇 개까지 가능해? n-1개 가능하죠? n개의 자석에서는 경계가 n-1개 있으니까. 그치? 총 n-1개가 가능하다. 자, 그러한 n-1개의 경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0에서부터 n-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전체가 1이 될 때. 전체가 1로 경계 값들에서 나타나는 이 값이 하나씩 다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계속해서 이게 같은 극이 돼야 되지, 경계들이. 그치? 즉 매번마다 어떻게 되죠? 엇갈려 있어야 돼. 그치? 자, 매번마다 엇갈려 있는 상태는 몇 가지가 가능할까? 두 가지가 가능해. 첫 번째 1번 타입의 자석으로 되어 있냐? 첫 번째가 0번 타입 자석으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존재하지? 그치? 배열상에서는. 그치? 그래서 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2가 n-1이 되어지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다? W2가 두 가지만 존재한다. 1010, 10이거나 0101, 001이거나. 그치? 자석의 타입이 변화하면서 경계 값들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j개가 선택되었을 때 1의 타입이 만일 j개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경계의 값이 자석의 타입이 변하는 개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값이 모든 경우는 모든 자석들이 00000이거나 111인 경우지. 그치? 두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 값이 1인 경우는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 중간에 전체가 다 있는데 중간에 하나만 111 되는데 중간에 0 하나 들어있다. 그러면 바뀌는 게 몇 번 나타나? 두 번 나타나지? 2가 1이라는 얘기는 바뀌는 게 한 번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일 처음 게 바뀌거나 제일 끝에 게 바뀌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알겠지? 2가 1인 경우는 1, 0이 되거나 제일 처음에 1, 0에서 가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뭐 1, 0으로 끝나거나 1, 1,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제일 처음과 끝에. 중간에? 중간에 지금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한 번 바뀌는 경우 111에서 그 다음에 0으로 바뀌는 순간 그 다음에는 0에서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그치 없는 순간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매 마디마다 하나씩 생기게 되지? 그치 쭉 밀고 가면서 매 마디마다 즉 n-1개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 1로 시작했느냐 처음에 0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1타입이냐 0타입이냐 따라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들에 대한 개수를 갖다가 선택하는 개수를 이제 넣어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n-1개 중에서 n-1개의 그 경계들이 있는데 n-1의 경계들이 결국은 경계를 값을 이제 0이나 1이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 생각하는 거야. 2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2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값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n-1개의 경계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만큼을 선택해서 1이 되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컨비너에서 따르게 되면 n-1 전체 경계의 수에서 마디의 수에서 이 값에 해당한 만큼을 선택한 값만큼이 그대로 이의 값이 되어지겠지. 그치? 이 선택한 만큼 그 자리가 변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것. 저거 하나만 안 되고 가지고는 안 되고 어디? 그치? 제일 첫 자리가 1이냐 0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치? 제일 첫 자리가 1 타입으로 시작하느냐 0 타입으로 시작하느냐 똑같은 상황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항상. 배열의 규칙상. 그래서 곱하기 2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2-3번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로 갖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로 확률과 그 다음에 그 통계 문제로 이제 넘기는 그런 문제들인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제일 까다로운 건 뭐냐면 오히려 2-2번이야. 2-3번이 아니라. 알겠지? 2-2번의 경우의 수 선택적으로 요약하는 것. 자, 이런 정도의 문항으로 형식적인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문제 풀이에 대한 간단한 이제 방향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1- 대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교과적인 우리의 뭐 미적분 능력들이 그 다음에 적분식에 대한 어떤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쓰인 경우지. 그치? 근데 2번의 경우에는 어때? 풀이는 뭐 교과적인 경우의 수, 방법, 조합, 그 다음에 통계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지만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조건의 개념 자체가 그걸 완전하게 우리가 해석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들이 아예 읽을 수 없게 돼버리게 돼 있지.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특히 아주대 문제의 특징은 요 2번과 같은 문제들이 매 해마다 하나씩 나왔어. 매 해마다 하나 이상씩.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그리고 요 문제가 1번 문제보다도 특히 점수 가르는 문제가 이 2번 문제가 점수 가르는 문제야. 학생들의 이해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수리 문제를 풀던 방식과는 이제 참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갖다가 이런 두 번째 유형 같은 문제의 풀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대에서의 합당량이 갈라진다고 생각해도 좋아. 아마 올해 아주대 모의논술 문제 보신 분들도 올해 아주대 모의논술 문제에서도 그런 요소 때문에 문제 한두 개, 대문항 하나 때문에 좀 고생한 경험이 있었을 거야. 그게 아주대가 현재까지 한 몇 년 동안 쭉 시험 쳐온 시험 출제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야. 내용적인 틀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냥 부수적인 걸로 들어두세요. 이 아주대에서 다루는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요. 좀 특별한 그 수리적 개념 문제는 다 뭐와 관련되면 정보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이야. 거기 보면은 공학 쪽에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산 수학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의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씩 껴들어가 있어. 여기서도 지금 실제로는 뭐야? 결국에는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서 0과 1의 기억 소자들 있잖아. 0과 1의 기억 소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배열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배열, 그것들을 이제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소재의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그런 거는 뭐, 공학 수학 쪽에서 이제 배우거나 혹은 전공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 교과적인 이제 수리 문제에서는 그런 소재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재심을 갖다 잘 읽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인하대 문항들을 우리 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